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드디어 마지막 영상이네요. 자, 마지막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있는데요. 한번 다시 나온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인 분석입니다. 상관관계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둘 중에 하나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눈여겨 봐주시면 되고요. 자, 원인을 찾기 위해 변수나 문항 간의 관계를 분석해. 자, 관계를 분석한대요. 자, 그래서 상관도가 높은 문항이나 변수들의 의미를 분석한다 라는 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결국 요인 A, 요인 B 요 두 개가 있으면은 요 사이에 관계를 살펴보자 라는 거죠. 자, 이 A라는 게 자, 물건값이 자, 100원이 오른 게 A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B는 물건값이 100이 오르니까 구매율이 떨어져. 판매율이 떨어지는 거죠. 자, 판매율이 떨어진다. 100원 오르니까 판매율이 1%씩 떨어져. 이런 식으로 요인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회귀 분석은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변수들, 다양한 변수들이 있겠죠. 자,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이 개념을 일단 먼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립 변수라는 거는 독립적이다. 제가 이해를 쉽게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조금 정해 볼 건데요. 자, 일단은 A 상권에 인구가 100명이다. 자,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출생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사망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럼 인구가 변할 수가 있겠어요. 또 어디선가 이사를 해서 새로 유입되는 인구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유입되는 인구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구 변화 수는 결국에는 이 구매 지수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구매 지수. 결국 이 100명이 한 명당 100만 원씩을 가지고 있다면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인구가 늘어났다? 그러면은 이 시장에 있는 이제 순환되고 있는 돈 자체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매력 지수가 올라갈 수 있겠죠, 이 상권에. 자, 이런 것들처럼 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인구가 구매 지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자 라는 게 이제 회귀 분석입니다. 자, 이런 것들 상황 주고 어떤 분석을 해야지 좋은지 문제에서 묻고 있으니까 뉘앙스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들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표적 집단 면접법 보겠습니다. 자, 일단 면접법이에요. 사람 만나서 물어보겠다 라는 느낌 드셔야 됩니다. 자, 표적 시장에 주 소비자라고 생각되는 집단을 설정을 해요. 내가 이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아줌마들이 주 소비자야 라고 이제 집단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면접 등을 해서 이제 어머니들 모이세요. 우리 면접 조금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 조금 해주시면은 상품 드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적 집단에서 말 그대로 면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고객층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분산 분석은요, 2개 이상의 집단을 설정을 해요. 표적 집단 면접법에서는요, 집단을 하나만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2개 이상의 집단을 설정해서 이 집단들의 평균을 비교해서 데이터를 얻어보자 라는 통계 분석 기법이다. 그래서 이 요인 분석이 개개인이었다면 이 요인 분석이 집단으로 성향이 바뀐다, 분산 분석이 될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컨조인트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특정 제품의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휴지가 없으면 물티슈는 어때요? 자, 물티슈를 어때요? 아니면은 티슈, 이런 각티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고객들이 뭘 제일 선호를 하는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선호도 예측과 시장 점유율도, 어떤 물건을 팔면 시장 점유율이 좀 더 좋을까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이 컨조인트 분석이다.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 검증, 자, 기준값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자, 회귀 분석 내용 같아요. 우리 보기를 읽어보니까 이거 회귀 분석 같은데 갑자기 막 평균값을 알아보겠대요. 자, 회귀 분석 플러스 평균값은 T 검증이다. 검증을 해보는 것이다.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시험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더 공부하실 분들은 나중에 기출문제 푸실 때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GMROI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ROI라는 것은요, 투자 대비 수익률에 대한 분석이에요. 여기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날까? 그래서 이 ROI 점수는 1이 넘어갈수록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내가 여기 투자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걸 알아낼 수 있는 점수예요. 그래서 목표를 위해 자금을 원활히 지출 중인지 확인하고 내가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는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GMROI라는 건요, 재고에 연관이 있습니다. 자, 제품 재고의 회전율이 가장 높은 상품 및 이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을 찾아 회사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자, 일단은 회전율이 잘 돼. 자, 이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금방금방 팔려. 100개 만들면 그 다음날 막 90개가 팔리는 거예요. 회전율이 너무 좋아. 자, 그런데 이 이익을 많이 가져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하나 파니까 10원이 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이익률은 낮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회전율이 높은 상품이랑 이익률이 높은 상품. 야, 이거 두 개 타겟팅을 해. 야, 회전율이 높은 거는 우리 브랜드 이미지 만드는데 역할을 하면 되겠고, 이익률을 해가지고 우리 마진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GMROI라는 것에 구하는 공식은요, 매출의 이익률과 상품 회전율을 곱해주면 요 수치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을 조금 풀어서 보면요, 매출 이익률이라는 것은요, 매출 이익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이죠. 그리고 상품 회전율, 매출액을 평균 재고액으로 나눈 것을 곱한 것 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자, 매출 이익액, 결국에는 이 매출 이익액을 평균, 아이고 말이 또 꼬이네요, 평균 재고액으로 나눈 것이 GMROI의 공식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좀 꼬이는데 여러분들 잘 알아들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에 보겠습니다. 자, 인사고과에 기초 자료가 되겠죠. 자, 먼저 직무 분석이라는 건요, 과업과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인적 자질에 대해 직무의 내용을 정의하는 공식적인 절차다. 좀 더 볼게요. 효과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기초적인 작업이다. 여기 안에 이제 직무 분석에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직무 기술서 혹은 명세서는요, 직무 분석의 결과 직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직무의 성격이나 요구하는 자질, 뭐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개인의 자질 등 중요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사고과의 기초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직무 평가는 뭐냐? 직무를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서로 비교함으로써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체계적인 활동이다. 자, 먼저 요소법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요소법이라는 건요, 기준 점수를 정해요. 이 기준 점수와 직무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직무가 어려워? 그러면 10점을 줘. 직무가 쉬워? 그럼 1점을 줘.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한번 마련해보자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평가를 해본다라는 게 직무평가입니다. 여기는 뭐 서열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4가지 정도 뭐 방식이 있는데, 많이 나온 거 요소법, 서열법, 그리고 또 이거 두 개도 사실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알아두시기만 해도 될 것 같고요. 직무의 가치에 따라 공정한 임금 지급 기준, 임금의 기준이 되는구나, 하나. 그리고 합리적인 인력 확보 및 배치. 자, 요거는 인사 고과랑은 다릅니다. 이 일을 잘하는 직원들은 저기로 보내는 게 낫겠어. 이런 인력 확보와 일 잘하는 사람에게 맞는 직무를 주자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 개발, 교육 등이 이용이 되는 것이 직무 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의 형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슈머, 프로듀스 컨슈머의 합성어죠. 자, 소비자 의견이 제품에 반영된다. 소비자가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까지도 관여를 하더라. 프로슈머고요. 모디슈머, 모디파이와 컨슈머의 합성어입니다. 자, 이거는 소비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품을 수정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레고 같은 거 사면은 분명히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매뉴얼대로 아이들은 잘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이 증대된다는 거죠. 이게 모디슈머다. 내 마음대로 내가 이 물건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을 해보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트렌드 슈머는요, 새로운 것과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소비자다. 트렌드에 민감하다. 플레이 슈머는 이런 트렌드나 유행보다는 내 만족을 위해, 개인의 만족을 위해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플레이 슈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프로슈머,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생산하는 소비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양광 설치, 태양광을 사면서도 생산해낸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에너지 프로슈머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크로스 쇼퍼, 온라인, 오프라인의 장단점을 이해하며 양측에서 쇼핑을 한다. 자, 때로는 온라인이 더 쌀 수도 있고 때로는 오프라인이 더 쌀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양질의 물건 내가 눈으로 직접 보니까 양질의 물건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은 오프라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장점들을 조화를 해가면서 내가 소비를 하는 것이 크로스 쇼퍼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주 나오는 웹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험 문제에 막 딱 하고 나오진 않는데 딱 하고 나오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는 뭐 프로그램 개발자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실 분들은 쿨하게 넘어가도 됩니다. 자, 먼저 웹로그, 웹 서버를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기록 등을 시계열에 따라 정리했다. 자, 요 시계열에 따라 정리했다. 요거 외워두시고요. 리퍼럴, 경유지 사이트, 검색 엔진 키워드들을 제공해주는 것이 리퍼럴이다. 그리고 에이전트, 웹 브라우저의 버전, 운영 체계 등을 제공해준 것이 에이전트다. 그리고 액세스, 누가 뭘 받는지 제공을 해줘요. 자, 이거는 쿠키랑은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데 쿠키랑은 달라요. 에러가 있었는지 제공, 호스트, 웹서버에 요청한 파일, 기록, 시간, IP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이 호스트다, 웹 호스트다 라고 이렇게 해서 표현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해서 외우실 분들만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화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화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운송장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자, 물류에서 이 화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쉬핑 마크라고도 합니다. 자, 쉬핑 마크. 자,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질 표시, 내용품의 품질이나 등급을 표시하고 있고요. 주의 표시, 내용물상 이런 거 주의해 주세요. 독극물이니까 주의해 주세요. 이런 거 담겨져 있고요. 목적항 표시, 선적, 양육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화물이 잘못 배송되는 일이 없도록 목적항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목적항 왜 표시한다? 작업 용이하게 하고 화물 잘못 오배송되지 않게끔 해주기 위해서 목적항 표시를 하고요. 수량 표시는요, 2개 이상인 수량의 경우 순서에 따라 1개씩 포장의 번호를 매기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박스 안에는요, 물건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물건은요, 2개 중에 첫 번째 물건입니다. 물건의 순서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1-2. 자, 2개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 박스는요, 2개 중에 두 번째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몇 개 있는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원산지 표시, 관세 법규에 따라 표시하는 수출물의 원산지 표시 당연하고요. 자, 주표시, 부표시 요 2개 잘 외워볼게요. 주표시는요, 회사의 상호 등 대표 문자를 넣어서 다른 상품과 헷갈리지 않게 하는 표시고요. 부표시는 이 주표시를 돕는 보조의 개념이에요. 주 화인 아래 공급자의 약자를 표시한다. 즉, 이 공급자 대표, 회사의 상호가 들어가는 주표시예요. 근데 이 주표시에 필요한 것들, 기타 등등, 뭐 어디 주소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요, 부표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량 표시는요, 운임, 통관, 하역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순중량과 총중량 두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는 것이 중량 표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거 물류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종류가 총 6가지가 시험 문제 고루고루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조달 물류 보겠습니다. 조달 물류라는 건 물류 조달, 시작부터 물류를 보관하는 창고 입고되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달 to 보관이에요. 조달부터 보관까지를 조달 물류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생산 물류는 그럼 어디부터일까요? 자, 자재 창고의 출고부터 생산 공정 창고에 입고되기까지. 자, 출고부터 생산 창고까지. 이게 생산 물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 달려 있는 것들이 도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달 도착지, 조달 창고, 생산 공정, 생산 창고까지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품 물류는요, 소비자의 반품이나 교환을 위해 물류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반품 물류라고 할 거고요. 폐기물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손 또는 진부화 등으로 제품이나 상품 또는 포장 용기를 소멸시키는 물류 활동이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회수 물류는요, 물건 이제 회수해 올 때 우리가 썼던 팔레트, 이런 컨테이너 같은 빈 물류 용기들만 회수를 하는 것을 이제 회수 물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품 물류랑 회수 물류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판매 물류 보자면요, 물류의 최종 단계로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수송 배송 활동을 모든 것들, 이제 이익을 내는 것들을 판매 물류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엔소프 얘기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소프가 조직의 의사 결정이 되는 구조를 보니까 3가지로 나뉘어지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략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더라. 자, 전략은 최고 경영층에서 짜는 거겠죠. 그래서 최고 경영층에서 전략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면서요, 외부의 환경 및 정보를 토대로 활용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 전략적인 의사는 최고 경영층이 하고요. 내부, 외부의 환경,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활용하게 되더라 보시면 됐고요. 자, 운영적, 관리적 의사 결정입니다. 자, 요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간 경영층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최고 경영층에서 전략을 쫙 짰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 어떻게 구체화하고 이 의사결정, 최고 경영층이 내린 전략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운영적 의사결정입니다. 자, 전략을 짰으니까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고민을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업무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더라. 자, 현장 경영층에서 자, 이제 실무진들이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진들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 경영층에서 기업 자원 투자 계획에 따라 자, 전략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 쭉쭉 내려보니까 이제 기업이 자 좋았어 이번 프로젝트에는 내가 100억을 지원을 할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획에 따라서 최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당장 누구는 저기로 가 A는 저로 가고 B는 저 다른 데로 가 이런 계획들 아주 세부적이고 이제 실행 가능한 디테일한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업무적 의사결정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쭉쭉 내려오면서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고 수익화를 내더라 라고 엔소프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살짝 정리해 나가시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통관리사 핵심 내용들은 제가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조금 반복하면서 외워보시는 부분도 있으면은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이해가 가장 중요한 시험이다.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추론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남은 공부도 끝까지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